테슬라 본사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멈춰섰어요. 서버실 비상등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이 몰린 이 땅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50년 전 저를 미국에 보내고 단 한 번도 오라는 말 없이 떠난 아버지. 저는 그분이 평생 뭘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낡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야. 너한테 주래. 상자를 열었습니다. 1973년이라고 적힌 빛바랜 도면이 나왔어요. 저는 MIT 공대 석좌 교수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부문 CTO를 지냈어요. 전력 시스템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미국이 6천조 원을 써도 못 바꾸는 것. 일본이 70년째 실패하고 있는 것.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해내고 계셨습니다. MIT에서 25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202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팔로알토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MIT 공대 에너지공학과 석좌 교수 마이클 박. 그게 저의 이름입니다. 오후 6시 47분이었어요. 갑자기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에어컨이 멈췄어요. 천장 조명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 건물도 그 옆 건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암흑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비상등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어요. 다들 휴대폰 불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실리콘밸리인데 정전이라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곳은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이 몰린 땅이거든요.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이 골짜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전기가 끊기다니.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어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대규모 정전 발생. 실리콘밸리 포함 380만 가구 피해. 380만 가구라니. 숨이 막혔어요. 저는 25년간 전력 시스템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MIT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테슬라 에너지 부문 CTO를 3년간 지냈어요. 미국 에너지부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전력망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있는 곳에서 불이 나갔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비상차량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적이 울렸어요. 신호등이 꺼진 거겠죠. 저 아래 도로에서 차들이 뒤엉키고 있을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국제전화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클이니?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저를 미국 이모 집에 보냈어요. 아버지와 함께 남으셨죠. 그 후로 몇 번 통화를 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50년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의 암흑이 갑자기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박정호. 저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5살에 헤어졌으니까요. 기억나는 건 몇 장면뿐이에요. 새벽에 출근하시던 뒷모습. 저녁에 지친 얼굴로 돌아오시던 모습. 저를 무릎에 앉히고 뭔가를 그리시던 손. 그게 전부였어요. 미국에 와서 저는 아버지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거든요. 왜 나를 보냈을까? 왜 한 번도 오라고 안 하셨을까?
왜 전화도 거의 안 하셨을까? 저는 그 원망을 공부로 묻었어요. 이모 집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잘했어요. 물리학에 빠져들었습니다. MIT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담담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그게 다였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아버지보다 더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MIT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교수가 됐어요. 테슬라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CTO 자리를 맡았습니다. 세계 최고 전기차 회사의 에너지 책임자.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연락은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가끔 안부를 전해주셨죠.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아, 장례식에 와줄 수 있겠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실리콘밸리의 암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의 땅에서 전기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나라. 미국이었어요. 가겠습니다. 대답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50년 만에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러.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뭘 하신 분이었지? 한국전력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50년간 단 한 번도. 정전이 3시간 만에 복구됐어요. 불이 들어오는 순간 연구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행. 50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50년간 저를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후회가 되는 건지 감정을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불빛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끝난 거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내일 아침 한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나라. 저를 보낸 나라.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나라. 50년 만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거대한 유리돔 천장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뉴욕 JFK 공항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5살 때 떠난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니. 기억 속 한국은 회색빛이었거든요. 낡은 건물들, 먼지 날리는 도로, 시끄러운 시장 골목.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 계셨어요. 작고 마른 체구.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런데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이클아. 어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50년 만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기차가 스쳐 지나갔어요. 테슬라도 보였고 현대 아이오닉도 보였습니다. 많이 바뀌었지?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거든요. 내가 떠난 후로 많이 변했어.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 마이클이 돌아올 때쯤이면 한국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셨다고. 50년간 연락도 안 하시면서.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어요?
한전에 다니셨다고만 들었는데.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력 기술자였어. 송전 시스템 설계하는 일. 평생 그 일만 하셨어. 송전 시스템. 저도 전공한 분야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면서도 서로 그걸 몰랐어요. 아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국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3355 모여 있었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흰 머리에 깊은 주름. 엄격해 보이는 눈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50년간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몰랐습니다. 뭘 드시고 뭘 즐기고 뭘 고민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한전 기술자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조문객 중에 백발의 노인이 다가왔어요. 마이클 군이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걸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김영수라고 해. 내 아버지 후배였어. 한전에서 40년 같이 일했지. 그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호 형은 대단한 분이었어. 우리 세대 기술자들 중에서 손꼽히는 분이셨지. 대단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한전 기술자가 뭐가 대단하다는 걸까? 전봇대나 세우고 전선이나 연결하는 일 아닌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김영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이클 군, 내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 송전 시스템 설계라고 들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는 대한민국 전력 시스템을 바꾼 사람 중 한 명이야. 1973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32년 걸린 일이었어. 1973년이라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무슨 프로젝트였는데요? 220V.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220V? 전압 얘기인가? 미국은 110V를 쓰지. 한국도 원래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220V로 바꿨어. 전국을 다. 32년에 걸쳐서.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스쳤어요. MIT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전압과 송전 효율의 관계. 전압이 높으면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 물리 법칙이었어요. 잠깐요. 전국의 전압을 바꿨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미국은 못해. 일본도 못해. 우리만 했어. 김영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 설계를 했어. 1973년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평생을 바친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뭘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전력 시스템을 바꾸고 계셨던 거예요. 32년 동안.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엄격해 보이던 눈매가 이제는 묵묵히 일한 사람의 눈으로 보였어요. 굳게 담은 입술이 말없이 견딘 세월로 느껴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형이 남긴 게 있어. 마이클 군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김영수 씨가 저를 장례식장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구석에 낡은 종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해져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물건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형이 평생 모은 거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한테 맡기셨어. 마이클이 오면 전해달라고. 저는 상자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50년간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 왜 이걸 남기셨을까? 상자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헬멧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배경에 전봇대와 전선이 보였어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20살쯤 됐을까? 젊고 야윈 얼굴.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3년 3월. 첫 현장. 전압 전환 프로젝트 시작. 1973년이면 아버지가 22살이었을 때입니다. 대학 갓 졸업하고 한전에 입사하셨을 때죠.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군요. 다음으로 꺼낸 건 낡은 노트였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어요.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식 회로도 메모들.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날짜가 보였습니다. 1974년 5월. 첫 번째 변전소 설계 완료. 1978년 8월. 서울시범 지역 전환 성공. 1983년 2월. 예산 삭감 위기. 밤새 보고서 작성. 1988년 6월. 올림픽 전까지 수도권 완료 목표. 아버지의 삶이 날짜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읽어내려가다가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1975년 12월 15일. 아들 태어남. 이름 정민. 미국 이름 마이클. 제 생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생일을 업무 노트에 적어두셨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이 아이가 클 때쯤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220볼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다만 표현을 안 하셨을 뿐. 그게 그 세대 남자들의 방식이었겠죠. 상자 맨 밑에 뭔가가 더 있었어요. 커다란 종이 뭉치였습니다. 펼쳐보니 설계 도면이었어요. 파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청사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 기술자들은 다 이렇게 작업했어요. 도면 오른쪽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계자 박정호. 1973년 9월. 아버지가 22살 때 그린 도면이었어요.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MIT에서 전력 시스템을 25년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 도면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전환하는 송전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전국의 전압을 바꾸는 건 그냥 전선 몇 개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부터 변전소, 송전탑, 배전선, 가정집 콘센트까지 전력망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걸 못해요. 100년간 쌓인 110볼트 인프라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바꾸려면 6천조 원이 필요합니다. 50년이 걸려요. 어떤 대통령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일본도 못합니다. 70년째 시도만 하고 있어요. 동일본과 서일본의 주파수조차 통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때 같은 나라끼리 전기를 나눠 쓰지 못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32년 만에. 이 작은 나라가 선진국들이 다 실패한 걸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22살의 젊은 기술자가 이 도면을 그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겠다는 꿈을 품고 김영수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형은 그 도면을 평생 간직하셨어. 은퇴하실 때도 집에 가져가셨지. 자식한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셨어. 재산이라고요? 저는 도면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된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금전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가치가 담긴 물건이었겠죠.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마이클아,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이클이 이걸 보면 알 거라고. 아버지가 왜 널 보냈는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4시에 깼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아버지의 도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MIT 교수로서 테슬라 CTO 출신으로서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참여한 그 프로젝트. 220볼트 전환.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국제에너지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각국의 송전 효율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송전 효율이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까지 얼마나 도달하느냐를 말해요. 중간에 손실되는 전기가 적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죠. 미국 데이터를 먼저 봤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미국의 송전 효율 76%에서 78%.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면 76에서 78만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2에서 24는 중간에 사라져요. 열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 일본을 봤어요. 비슷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들 75%에서 80% 사이였어요.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숫자가 떴어요. 97.2%.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97.2%. 변함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면 97이 소비자에게 도달한다고요? 손실이 고작 2.8%.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 78%대 97%. 약 20%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 매년 송전 손실로 잃는 돈 38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에요. 매년이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한국은 그 돈을 아끼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5년간 전력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답은 간단했어요. 전압이었습니다. 한국은 220볼트를 씁니다. 미국은 110볼트를 쓰죠.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요. 전류가 절반이면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물리 법칙이에요. MIT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220볼트로 안 바꿨을까? 왜 일본은 못 바꿨을까? 왜 한국만 바꿨을까? 저는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압 전환 비용 추산.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조 원입니다. 미국 연방 예산의 75%예요. 전환 기간은 최소 50년으로 추정됐습니다. 50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6천조 원을 쓴다고요? 어떤 대통령이 이걸 시작하겠어요? 임기 중에는 성과가 안 나옵니다. 혼란만 감당해야 해요. 50년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쯤이면 본인은 죽고 없죠. 정치적 자살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못 바꿉니다. 영원히.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본과 서일본의 주파수가 달라요. 50Hz와 60Hz. 메이지 시대에 독일과 미국에서 각각 발전기를 도입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년째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멈추면서 동일본 전력이 부족해졌어요. 서일본에서 전기를 빌려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했어요. 주파수가 달라서 변환 설비가 부족했거든요. 같은 나라인데 전기를 나눠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 97.2%. 그 숫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미국이 못한 것, 일본이 못한 것, 한국은 해냈어요. 어떻게?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전압 전환 역사.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1973년 결정. 전국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전환한다. 프로젝트 시작. 2005년 완료. 총 소요 기간 32년. 투자 비용 약 5조 원. 32년. 5조 원. 미국의 50년 6천조 원과 비교해 보세요. 한국은 더 짧은 기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32년 동안 대통령이 7번 바뀌었습니다. 군사 정권도 있었고 민주 정권도 있었어요. 경제 위기도 겪었습니다. 1997년 IMF 사태. 나라가 망할 뻔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32년의 시작점. 1973년. 22살의 젊은 기술자가 도면을 그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겠다는 꿈을 품고. 제 아버지였어요. 노트북 옆에 아버지의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50년 전 청사진. 그 위에 적힌 이름. 설계자 박정호. 1973년 9월.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날 오후 김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군, 아버지 동료들이 아직 몇 분 살아계셔. 다들 만나고 싶어 하실 거야. 다음 날 저는 나주로 향했어요.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KTX를 탔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시속 300km. 창밖으로 논밭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에는 이런 고속철도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20년째 진행 중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국은 2004년에 이미 개통했습니다. IMF 위기 끝난 지 7년 만에 나주역에 내리니 김영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동료분들이 모였어. 다들 마이클 군 보고 싶어 하셔. 차를 타고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골 한정식집이었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풍경이 딸랑거렸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 4분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70대에서 80대로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가 소개해줬어요. 이분이 최원식 선배님. 형보다 5살 위셔. 이분이 이정수 선배님. 형이랑 동기야. 이분이 한상철 선배님. 형보다 3살 아래지. 그리고 이분이 조명희 선배님. 유일한 여자 선배님이셔.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정호 아들 마이클입니다. 아버지 동료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원식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픽 웃었습니다. 정호 닮았네. 눈매가 똑같아. 이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정호가 젊었을 때 딱 저랬지. 저는 그분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손이 안 갔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회사에서는요. 최원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 미친놈이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그 친구는 일에 미쳐 있었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어. 주말도 없었지. 이정수 씨가 거들었어요. 회사에서 쫓아내야 집에 갔어. 안 그러면 밤새 일했을 거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연락을 못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1973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면서요. 그때 어떠셨어요? 조명희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막막했지.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꾼다. 미친 소리라고 다들 그랬어. 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아? 1인당 국민소득 $400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맞아. 지금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어.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할 때였지. 그런데 전압을 바꾸겠다고? 다들 미쳤다고 했어. 한상철 씨가 끼어들었어요.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국회의원들이 난리였지. 그 돈으로 쌀 사다 나눠주라고. 길 닦으라고. 왜 쓸데없는데 돈 쓰냐고. 그런데 왜 밀어붙이셨어요? 최원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호 때문이야.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아버지요? 그래. 정호가 보고서를 하나 썼어. 밤새워서. 손으로 직접 계산했지.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야. 그가 눈을 감고 회상했어요. 지금 5조를 쓰면 30년 후에 50조를 아낀다. 반대로 지금 안 바꾸면 30년 후에는 바꿀 수조차 없게 된다. 인프라가 너무 방대해져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아버지가 그런 계산을 하셨다고요. 그 보고서가 통했어. 위에서 결정을 내렸지. 그래, 해보자고. 이정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 아니었어.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매년 예산 삭감이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 줄이자, 접자.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조명혜 씨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1997년이 가장 힘들었어. IMF 터졌잖아. 나라가 망할 뻔했지. 그때 프로젝트 접자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어. 그런데 안 접었다면서요? 정호가 막았어.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다. 끝까지 간다. 정우가 그렇게 버텼어. 위에 보고서를 수십 번 올렸지. 밤새 자료 만들고. 결국 살아남았어. 최원식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이클 군. 내 아버지는 나라를 바꾼 사람이야. 대통령이 7번 바뀌는 동안 버텼어. 32년을 한눈 팔지 않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상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자네야. 마이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정우가 술 마시면 항상 그랬어. 아들 보고 싶다고. 근데 이 일 끝내기 전엔 얼굴 볼 자격이 없다고. 아들한테 떳떳하려면 이 나라 전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한전 본사를 방문했어요. 김영수 씨가 안내해줬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유리벽에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안녕하세요. 송전기술부 이수진 과장입니다. 박정호 선배님 아드님이시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선배님 자료 정리를 맡았었어요. 은퇴하실 때요. 전설 같은 분이셨죠? 전설이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설의 아들인 저는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이수진 과장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마이클 교수님께서 MIT에서 전력 시스템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어요. 한국 송전 시스템 현황을 브리핑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의 송전 효율입니다. 2023년 기준 97.2%예요. 어젯밤 제가 확인한 숫자와 같았습니다. 직접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비교 자료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막대 그래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 97.2%, 독일 94.1%, 일본 93.8%, 프랑스 91.2%, 영국 89.7%, 미국 76.4%. 미국이 압도적으로 낮았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낮죠? 제가 물었어요.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전압 차이입니다. 이수진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미국은 110V, 한국은 220V를 씁니다.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요. 전류가 절반이면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물리 법칙이었어요. MIT 1학년 과정입니다. 그럼 미국도 바꾸면 되잖아요. 김영수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못 바꿉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100년간 쌓인 인프라예요. 전국의 모든 건물, 모든 공장, 모든 가정의 배선을 교체해야 합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에만 수만 킬로미터의 전선이 깔려 있어요. 이걸 다 뜯어내고 새로 깔아야 합니다. 이수진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추산으로 4조 5천억 달러, 50년이 필요하다고 하죠. 6천조 원이요. 미국 연방 예산의 75%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본과 서일본의 주파수가 달라요. 70년째 통일을 못하고 있죠. 2011년 대지진 때 같은 나라끼리 전기를 못 나눠서 난리가 났어요.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2년 만에요.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과장이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연간 손실 비용 비교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미국 연간 송전 손실 380억 달러 약 50조 원. 한국 연간 송전 손실 28억 달러 약 3.7조 원. 저는 숨을 삼켰어요. 미국이 매년 날리는 돈이 50조 원이에요. 한국은 3.7조 원이고요.
차이가 46조 원입니다. 매년이요. 김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10년이면 460조 원이야. 30년이면 1400조 원이고.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1400조 원.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요? 병원은요? 도로는요? 미국은 그 돈을 매년 하늘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내린 결정 때문에. 이수진 과장이 말했어요. 미국도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방대해져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졌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지금 안 바꾸면 30년 후에는 바꿀 수조차 없게 된다. 1973년에 아버지가 쓰셨던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선발주자의 저주라고 하죠. 이수진 과장이 말했어요. 미국은 100년 전에 전력 시스템을 깔았어요. 세계 최초였죠. 에디슨이 뉴욕에 첫 발전소를 세웠을 때 한국은 조선시대였어요. 100년의 격차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100년의 격차가 오히려 족쇄가 됐습니다. 먼저 깔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게 된 거예요. 반면 한국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깔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어요. 성공이 저주가 되고 후발이 기회가 되는. 김영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군. 내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 50년 전에. 그래서 목숨 걸고 밀어붙인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MIT에서 25년을 가르쳤어요. 테슬라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자문위원도 맡고 있어요. 전력 시스템 전문가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저보다 깊이. 창밖으로 송전탑이 보였어요. 굵은 전선이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 안으로 220V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전 본사를 나오는데 김영수 씨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마이클 군, 사실 하나 더 있어.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맡겼어. 마이클한테 직접 전해달라고. 봉투 앞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아들 정민에게. 정민. 제 한국 이름이었어요. 50년간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이름. 저는 그 이름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어요. 아프셨을 때 쓰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아버지가 편지를 쓴다. 평생 처음이구나. 너를 미국에 보낸 게 1975년이었다. 내가 5살 때였지. 이모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르던 내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왜 보냈는지 궁금했을 거다. 원망도 많이 했겠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했다. 너를 곁에 두고 평범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바꾸는 일에 뛰어들 것인가? 1973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전국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바꾸는 일이었다. 미친 짓이라고 다들 그랬다. 그때 우리나라는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다. 지금 안 바꾸면 영원히 못 바꾼다는 걸. 미국처럼, 일본처럼 되고 만다는 걸. 그래서 뛰어들었다. 목숨을 걸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명절에도 일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됐다.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프로젝트가 엎어질 판이었다. 그러다 보니 너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도 힘들어하셨다. 혼자서 너를 키우시느라. 아버지는 월급만 갖다 주는 사람이었다. 가족이 아니라 하숙생 같았을 거다. 그때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서 마이클을 키워주겠다고. 좋은 교육 시켜주겠다고. 아버지는 밤새 고민했다. 너를 보내면 아버지 노릇을 포기하는 거였다. 하지만 너를 곁에 두면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었다. 어차피 못해줄 거라면
차라리 더 좋은 환경에서 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비겁한 선택이었다. 알고 있다. 너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어머니한테도 들키면 안 됐다. 내가 무너지면 이 일도 못하고 너도 보낸 꼴이 되니까. 그렇게 32년을 버텼다.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가장 힘들었다. 나라가 망할 뻔했지. 프로젝트 접으라는 압박이 하늘을 찔렀다. 그때 포기할 뻔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났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너. 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펑펑 울었다.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이 세계 최고 대학에 갔구나. 그런데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다. 내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거든. 아버지 노릇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더 매달렸다. 이 일이라도 끝내야 내 앞에 설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2005년에 드디어 끝났다. 전국이 220볼트로 통일됐다. 32년 만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소주를 마시면서 내 사진을 꺼내봤다. 5살 때 찍은 사진. 이모 손잡고 공항 가기 전날 찍은 거였다. 이제 연락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못했다. 30년이나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하겠니? 내가 나를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 미뤘다. 내년에 하자, 내후년에 하자. 그렇게 20년이 더 흘렀다. 정민아,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게 3달 전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나라를 바꾸겠다고 뛰어들었다. 32년을 바쳤다. 성공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220볼트로 바뀌었다. 송전 효율 세계 1위가 됐다. 미국도 일본도 못한 걸 우리가 해냈다. 그런데 정작 내 아들 얼굴은 50년간 못 봤다.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 아버지는 모르겠다. 다만 하나는 말해주고 싶다. 내가 쓰는 전기. MIT 연구실 불빛.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그게 아버지가 평생 바친 일과 이어져 있다. 아버지는 한국의 전기를 바꿨고 너는 세계의 전기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게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주는 유산이다. 끝까지 읽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아들아. 2024년 7월 15일. 아버지 박정호.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펑펑 쏟아졌어요. 5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했어요. 말 못했을 뿐.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묘소 앞에 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였어요. 언덕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묘비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정호. 1951년에서 2024년.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불을 밝힌 사람. 어머니가 고른 문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 아버지의 도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 그린 그 청사진. 누렇게 바랜 종이. 5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예요. 정민이요. 미국 이름 마이클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동료분들한테 들었어요. 자료도 봤어요. 숫자도 확인했어요. 저는 도면을 펼쳤어요. 이거 보셨죠? 아버지가 22살 때 그린 도면이요.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겠다는 꿈이 담긴 종이요. 묘비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거 못해요. 100년간 시도도 못했어요. 6천조 원이 필요하대요. 5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도 못해요. 70년째 실패 중이에요. 2011년 대지진 때 같은 나라끼리 전기 나눠 쓸 수 없어서 난리 났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아버지가 해냈어요. 32년 걸렸지만 끝까지 하셨어요. 저는 숨을 골랐어요.
MIT에서 25년 가르쳤어요. 테슬라에서 3년 일했어요. 전력 시스템 전문가라고 자부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저보다 깊이.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원망했어요. 50년간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한 번도 안 오셨냐고. 왜 전화도 안 하셨냐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버린 게 아니었죠. 저를 위해서 보내신 거였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남으신 거였죠. 저는 도면을 묘비 앞에 놓았어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아버지 평생의 유산이니까요.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물려주셨어요. 일어섰습니다. 언덕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전봇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전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안으로 220V 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마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집들 보여요? 저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밥 해먹고 TV 보고 빨래하고 아이들이 숙제해요.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220V가 뭔지, 32년 동안 누가 뭘 했는지 그냥 당연하게 쓰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원한 거죠? 당연하게 쓰이는 것. 아무도 모르게 작동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니까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저 미국 돌아가면 강의할 때 이 얘기 할 거예요. MIT 학생들한테요.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 미국이 왜 못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무명의 기술자들이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름도 말할 거예요. 박정호. 22살에 도면을 그리고 54살에 완성한 사람. 대한민국의 불을 밝힌 사람. 어머니가 언덕 아래서 저를 부르셨어요.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에는 50년 안 기다릴게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가 햇살 아래 서 있었어요. 소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5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바다 아래 한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220V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콘센트를 바라봤어요. 110V. 미국 규격. 100년간 바뀌지 않은 것.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콘센트 하나에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구나. 지금 여러분 집에도 콘센트가 있을 거예요. 220V짜리요. 플러그를 꽂을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뒤에는 32년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했던 사람들. 가족도 못 보면서 버텼던 사람들. 이름 없이 사라진 기술자들.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불을 켜고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거였어요.